반갑습니다. 이풍입니다. 자, 오늘은 역세권 용적률 700% 확대. 자,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 아파트 무엇이 달라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역세권에 용적률 700%로 확대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거는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내년 1월부터 된다. 이게 아마 지금 최근에 지금 전세난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 또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을 주겠다는 시그널을 준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알아보면은 최근에 이제 전세난도 심각해지고, 예, 그리고 특히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조정 지역이 됐었죠. 그래서 잠깐 한번 본다 그러면은 이제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정 지역이 됐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네. 지금 조정 지역이 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출이 아니라고 했죠. 대출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실거주.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예, 임대차 3법이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이게 보시면은, 자, 우리 대출을 규제받는 데가 어떻게 대출이 이제 규제를 주면서 시장의 효과를 발휘할 때가 언제냐면은, 예, 저가 시장입니다. 예. 저가 아파트 시장은 대출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예. 이거는 대출의 영향을 받고, 실거주의 영향을 받는 건 뭐죠? 실거주의 영향을 받는 건 고가 아파트 시장입니다. 이거는 고가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뭡니까? 네. 이거는 저가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를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이게 시장에 진입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대출이 가장 중요하고, 고가 아파트 사람들은 뭡니까? 대출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6억 이상이다 치고 뭐 9억 이상이다. 우리가 고가 아파트 시장을 9억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세금이에요, 세금. 자, 왜 세금이 중요하죠? 돈이 부족해서 아파트를 사냐 못 사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실거주는 뭐에 연관됐습니까? 비과세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세금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맞박에 적으시고 형광펜으로 밑줄 두 줄짝, 예, 이해되셨습니까? 예,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 4억에서 5억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가 아파트가 아니죠. 고가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한 9억이 넘어가야 고가 아파트니까 4억에서 5억이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자,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1억이라는 차이가, 우리가 지금 4억 하는 아파트 있어요. 그다음 이 하나 아파트는 또 5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4억에서 5억으로 갈아타느냐 이 문제는, 자, 여기서 차익이 발생하는 게 1억입니다. 1억이 굉장히 큽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옛날에 다 경험했잖아. 1억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여기서 1억을 더 대출받냐 못 대출받느냐는 거는, 자,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그럼 나중에 이 아파트가 9억이 되고 10억이 됐어요. 4억짜리는 9억이 되고 5억짜리는 10억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도 뭐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1억이 나죠. 그런데 9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이 자산 가치가 커지면은 1억이라는 가치는 옛날에 4억과 5억 하던 차이의 1억 차이하고 9억에서 10억 되는 1억 차이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게 1억이라는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크지 않아요. 자, 5억에서 4억을 뺀 거는 1억인데 이거는 5억에서 4억을 빼면 20% 차이가 나죠. 그런데 10억에서 9억을 빼면 얼마입니까? 예, 10%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게 10%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 15억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2억, 20억 시장으로 가면은, 자, 1억이라는 차이가 크지가 더 줄어들죠. 네,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저가 시장이죠. 중저가 시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출이고, 예, 이제 9억을 넘어가는, 6억부터 시작해서 9억을 넘어가는 아파트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네, 세금입니다. 세금, 실거주. 세금을 가장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돈 1억 차이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핵심은, 네, 대출이 아니라 대출 규제가, 이거는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다. 대출 규제가 영향을 받는 게 전혀 없고, 사실은 실거주 이내다. 여기서 임대차 3법이 겹치다 보니까
예, 골치가 아픈 거예요. 네. 홍남기 부총리도 마찬가지로 전세가 23개월 남은 상태에서 예, 거기서 지금 위로금을 주고 보낸 거예요. 전세 계약을 파기해갖고 보낸 거죠. 예, 자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생겨난 게 뭡니까? 예, 규제가 되고 시장에서 규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전세가 계속 올라가죠. 또 전세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뭐냐 그러면은 이번에 지금 나온 거예요. 오늘 드디어 발표된 거예요. 역세권의 용적률 700% 확대를 하고 해서 예, 공급 확대 시그널을 주자는 겁니다. 근데 역세권의 용적률 700% 확대는 사실상에 제가 볼 때는 공급에 기여하는 수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몇만 호, 뭐 10만 호 이렇게 뭐 건설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이제 발표가 났고 시행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바로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요. 네, 그래서 개정된과 동시에 바로 시행을 하는 게 내년 1월부터다. 그래서 여기 뉴스에 나오죠. 자, 역세권 주택 용적률 내년부터 700%까지. 네, 역세권의 주택을 만들 경우에는 700%까지 만들고 도심 공급 속도 낸다. 이 내용입니다. 이 도심 공급. 자, 이 도심 공급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지금 따져고 본 거예요. 부산이나 서울에 이제 택지 개발할 데가 없습니다. 땅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땅이 없죠. 개발할 땅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은 한정돼 있는데 외곽으로 자꾸 만들려고 보니까 이 부작용이 생긴 거죠. 예, 이거는 뭐 택지 조성도 안 될 뿐만이 아니고 뭐 보상도 안 되고 지주 작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령 된다고 해도 10년 후입니다. 10년 후. 자, 10년 후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죠. 내용을 보시면은 밑줄 친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을 위해 역세권 준주거지, 그렇죠, 상업지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지구 단위 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 네, 그래서 용적률을 최대 7%까지 완화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거를 내년 1월부터 당장 시행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만들 때는 보면은 주거지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만들 수가 없죠. 준주거지 아니면 상업지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용도 개발지구 복합용도 개발지구라는 거는 주로 말하면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복합적으로 주거라든가 뭐 상업시설이라든가 뭐 문화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뭐죠? 네, 주상복합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에 역세권이 있는 곳에는 주상복합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용적률을 700%까지 줘서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을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고, 거기에 덧붙여 갖고 하나가 뭐 있냐면 여기에 공공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무슨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단지수가 500세대 막 넘어가는, 뭐 400세대가 넘어가는 그 주거단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는 주상복합을 올릴 수가 없죠. 복합시설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적률을 우리가 주거지에서도 용적률을 조금 더 주는데 이게 지금 허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주거지에다가 우리가 상업지 정도의 성격을 가지는 주상복합을 얹어주는 게 700%까지 얹어주는데, 주거지는 종상향이 용도 변경이 안 되죠. 상업지로. 준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용도 변경은 가능해도, 예, 주거지 2종, 3종에서 상업지로 용도 변경은 안 됩니다. 종상향만 됩니다. 2종에서 3종이 되고 3종에서 준주거지 댕조밖에 안 되니까 용적률이 한도가 있는 거예요. 예, 3종 주거지 해봐야 용적률이 260%, 복합 건물인 경우 300%밖에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자, 주상복합으로 복합 용도로 개발할 수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공 재건축으로 해서 종상향을 해서 이거를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거는 몇 %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뭐 조금 마련해 주겠죠.
네. 그 위에 거하고 별도로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공공재건축 종상형을 해준다는데, 자, 여기서 공공재건축을 종상형 해주는, 요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공이 들어갔으니까 공공임대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 주거 지역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용적률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상향되면 도심의 주택 공급이 확대돼 상대적으로 전세 물량 등 이 가장 핵심이죠. 전세 물량 등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공급 대책으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 위에서 말한 1번이죠. 복합 용도 개발로 해가지고 이게 주상복합이죠. 7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거하고 공공 재건축이죠. 예, 그래서 공공 임대주택을 넣어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절차를 간소화해 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 1월 달에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예, 개정이 되고 바로 시행이 들어가니까. 그때 확인해서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들이 이 부분들이 어떤 것들로 추구해야 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세대수가 한 400세대에서 500세대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사실은 복합 건물로 복합 용도로 주상복합이 들어가긴 힘들어요. 예를 들어갖고 뭐 동네 로켓 아파트가 예? 그 주상복합이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전체 건물을 복합 건물로 지어야 되는데 한두 동을 복합 건물로 지을 수는 있어도 전체 동을 복합 건물로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아파트들은 사실상으로 뭐 유비치라든가 뭐 수영현대라든가 사실상 이거는 복합 건물로는 주상복합이란 복합 건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용적률을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공 재건축으로 가야 되는데 임대주택을 늘려야 됩니다. 대부분 안 합니다,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재건축은 임대주택 안 넣어도 되죠. 재개발하고 다르니까. 근데 거기 그 임대주택 넣는 조건으로 해서 용적률을 늘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도 기부 체납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단지들은 이게 해당이 안 돼요.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은 뭐 대우마린이라든가 뭐 동부올림픽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도 우동 롯데뿐만이 아니고 수영현대 뭐 유비치 아파트 뭐 반도보라 남천 반도보라라든가 나머지 반도보라는 도로 접합이 6m가 되지 않았고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면은 실익이 좀 떨어질 것 같고 또 나머지 어디 있습니까? 네, 동네럭키 이런 아파트들 있죠. 네, 그런 아파트는 사실적으로 공공 재건축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 확대해 단기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적 안정시키겠다. 이 내용인데 단기 수급 불안을 해소시킨다니까 아마 첫 번째 위에 있는 거하고 두 번째 공공 재건축을 우리가 종상형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간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소규모 재건축 정도의 아마 2, 3년 안에 재건축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간소화해 줄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해당 단지들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이게 완전히 지금 드러난 이후 그때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세대수가 있는 400세대 넘어가는 세대수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공공 재건축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의 99.99%는 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복합 용도 개발이라고 있죠. 앞에 보시면은 첫 번째 복합 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만든다고 했죠. 예. 이거를 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주상복합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주거라든가 상업시설을 짬뽕시켜갖고 같이 엮어가지고 한 건물 안에 이게 퍼센티지가 있죠. 상업 건물 퍼센티지가 뭐 10%라든가 상업 건물 전체 용적률에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있는데 그걸 맞추면 되죠. 네, 그래서 뭐 주거라든가 문화를 맞춰도 되고 뭐 업무는 아마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거죠. 상업용 오피스텔 뭐 이런 걸 맞춰가지고 상업직을 뭐 밑에 지금 상업시설 맞추든지 해서 이게 바로 복합 용도 개발이다. 일반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주상복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대략 보면은 제가 지금 경성대 부경대역이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남천동, 우동, 뭐 대연동, 뭐 해수동 쪽이죠. 그래서 동래구 쪽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한번 언급해드리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남천동에 좀 그 예가 많아요. 여기 밑에 보면은 이게 있죠. 이게 이름이 남천파크 맨션입니다. 자, 여기가 남천파크 맨션인데 우리가 이쪽에서 보시면은 용적률을 완화해서 700%까지 완화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확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구 단위 계획이나 고도 제한이 없다 그러면은 50층까지는 허용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00% 플러스 50층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은 남천파크 맨션 있죠. 남천파크 맨션은 이게 집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 걸려 있어요. 이쪽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 있는 곳에서는 여기도 50층까지 건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남천파크 맨션은 굉장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를 주상복합으로 올리면 되거든요. 네. 주상복합으로 올리면 되고 밑에서 보시면은 뉴비치하고 반도보라는 같이 묶어서 해서 밑에까지 뭐죠 상업지 여기 있죠. 이게 여기 일선에 있는 상가 건물을 다 묶어서 하기 때문에 남천반도보라 혼자서 하기에는 제가 볼 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그럴 것 같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60m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기존의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그런다면은 여기는 남천파크 맨션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 여기 계속 나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재건축을 준비하는 데가 많죠. 이 남천파크가 83년인가 4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화모 맨션도 마찬가지예요. 화모 맨션은 1월 달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역세권 용적률 상향이라는 부분들이 확인하고 이거를 추진한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도 60m, 66m입니까? 이게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고도 제한이고 높이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 높이 제한을 풀어갖고 50층까지를 건립할 수 있다 그런다면은 용적률 700%를 쓰는 게 낫죠. 주상복합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단지 같은 경우는 공공 재건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이런 소규모 아파트 있죠. 10,000제곱미터 이하에 되는 소규모 아파트는 상당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있죠. 여기서 백산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산맨션도 앞에 지금 뭐 여기 화목맨션도 마찬가지로 6m의 지금 도로폭을 갖고 있죠. 이게 굉장히 메리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역세권이기 때문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700%로 해서 주상복합을 건립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진주 아파트하고 봉황맨션도 마찬가지고 협진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협진태양이 700% 용적률을 써서 지금 이거는 이제 역세권이죠. 역세권이 500m죠. 네. 여기는 230m니까 해당이 되죠. 그래서 협진태양이 만약에 이건 아마 분분할 것 같아요. 준주거지 아파트로 갈 건지 협진태양 같은 경우는 700% 용적률을 받아가지고 주상복합으로 받아가지고 당장 이거 삽을 팔 건지 여기는 입주민들이 아마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대지 지분을 살리느냐 아니면은 당장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느냐 이 문제가 아마 커질 것 같은데 어쨌든 조례가 내년 1월달에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1월부터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상업지 700%에 주상복합으로 가느냐, 아파트로 가느냐, 용적률 400%의 준주거지 아파트로 가느냐, 거기서 아마 1월달에 아마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가든 이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하이엔드 아파트가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진흥이라고 있습니다. 진흥도 있는데 이거는 상업지하고 겹쳐져 있죠. 진흥 맨션 같은 것도 상업지하고 겹쳐져 있는데 겹쳐져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면 소규모 아파트가 몇 개 있어요. 소규모 아파트가 주상복 여기 있죠. 소규모 아파트 있죠. 이게 진흥인가? 예, 이거 동원이죠. 여기는 부지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너무 작다 보면은 사업성에 대한 어떤 사업성 분석을 또 하게 되겠죠.
네, 사업성 분석을 하니까 옆에 앞에 묶어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 봅니다. 동호면션도 32세대밖에 안 되는데, 예, 그렇게 묶어서 하면 되고, 네. 그래서 나머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봐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이게 테리맨션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500m 되나요? 이게 조금 애매하네요. 테리맨션하고 이쪽하고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조례 규정을 정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1월 달에 확정적으로 나오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봐야 되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많은 데가 지금 우동롯데, 예, 대우마리나, 요거는 대단지 아파트죠. 그 3호가든 3호가든 하고 있고, 동부올림픽. 이건 아파트죠. 이걸 주상복합으로 올릴 수가 없죠. 동이 뭐 2개, 3개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재건축으로 가야 되죠. 용적률을 받아갖고, 그럼 이 아파트는 우동롯데하고 대우마리나 3차, 이거는 연한이 안 됐죠. 대우마리나는. 이거 재건축 단지가 아니죠. 연한이 안 됐으니까. 동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기가 있지. 겨울에 모기가 있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지금 한다고 해도 안 할 것 같아요. 예, 임대 아파트 놓으면은 골치 아픕니다. 예. 재개발 아파트도 아니고, 재건축 아파트, 임대 아파트 놓는다는 거는 상상을 좀 하기 힘드니까, 어쨌든 지금 우동롯데하고 동부올림픽하고 대우마리나는 추이를 계속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과 서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택지가 이제 없죠. 택지 개발할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어차피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네,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뭐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연한도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완화가 되는 수준까지는 기다리거나, 네,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수순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우동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주상복합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역세권에 땅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재건축할 만한 땅이 없어요. 아파트가 없어요.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를 뭡니까? 지주 작업을 해갖고 땅을 매입을 해갖고 주상복합으로 올라야 되는데 이 땅값이 너무 이게 좀 소유주들이 동의를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년 1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이 났어요. 예, 무조건 시행하기로 결정이 났으니까 자 1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단지들을. 네, 그래서 뭐 절차상 관소화되는 것도 봐야 되고, 예, 그리고 이 부분들이 부산 아파트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 분석을 해서 아파트를 조금 찾아내는 것도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